깊은 땅속 관 안에 갇혀있는 한 남자.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켜서 주변을 확인해봅니다. 그리곤 자신의 현실을 인지하자마자 크게 도와달라고 소리질러 보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죠. 어딘가 열릴 곳이 있을까 싶어서 막 뒤척여보지만 위에서 새어들어오는 모래. 과연 이 남자는 무슨 이유로 이곳에 갇혔으며 누가 그를 깊은 땅속에 묻어버린 걸까요? 2010년에 개봉한 베리드입니다. 이 깊은 땅속에 갇혀있는 남자는 이라크에서 일하는 미국인 화물운전기사 폴 콜로이. 관 속에서 울리는 진동벨 소리에 확인해보니 정말로 핸드폰을 발견합니다. 물론 현지화되어 있어서 아랍어로 되어 있는 건 함정.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안전번호표를 찾아보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제일 쉽고 간편한 911, 즉 경찰서에 전화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화물을 운송하던 도중에 습격을 당했고 일어나 보니 이곳에 갇혀 있었다고. 하지만 미국 본토에서 관 안에 갇힌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화받은 곳은 오하이오주의 911 센터였기 때문에 보안관에게 연결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기다릴 시간이 없는 콜로이는 전화를 끊고 자신의 집과 아내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 위급한 전화를 아무도 받지를 않죠. 어쩔 수 없이 자동응답기에 모든 걸 남기고 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봅니다. 번호 찾는 데는 역시 114, FBI의 번호를 알아내서 다시 전화를 걸어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중요 부서에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콜로이는 다시 자신의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언제쯤 구조될 수 있을지 생각하며 핸드폰 추적이 되냐고 묻는데 전화를 듣던 담당자는 왜 선생님만 쏘지 않았냐고 되려 콜로이를 슬쩍 의심하네요. 그 소리를 듣고 빡친 콜로이는 미국 시민이니 얼른 도와놔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필 그때 통화가 끊겨버리고 맙니다. 그 좁은 관 안에서 그나마 통신이 되는 곳을 발견하고 이제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상담하는 사람은 또 인사 담당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바꿔주죠. 엄청나게 긴 회사 설명을 듣고 나서 연결된 것은 또 자동응답기. 어쩔 수 없이 또 자신의 상황을 알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통신이 끊겨버리고 말죠. 그렇게 빡침 가득한 채로 화를 풀던 그는 처음에 받지 못한 전화를 기억해냅니다. 그 번호를 천장에 적어두고 나서 혹시나 자신을 구조하려고 전화한 것일까 기대도 해보지만 그 전화는 자신을 이곳에 가둔 테러리스트의 전화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오늘 밤 9시까지 500만 달러를 구해오지 않는다면 죽게 될 거라는 협박. 대사관이든 뭐든 연락해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니 이제서야 자신의 상황이 완벽하게 인지됩니다. 이제는 내가 갇혀있다는 사실과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무부든 외교부든 알려야 합니다. 일단 빠르게 지인인 도나에게 전화를 해서 국무부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상황인지라 콜로이의 목소리에는 화가 가득해지고 듣다가 화가 난 상대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당황한 콜로이는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서 차분하게 말합니다. 목숨이 위험하니까 제발 알려달라고. 그제서야 도나도 국무부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프랑 콜로이. 곧바로 국무부에 전화를 걸게 되고 몇 번인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설명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국무부의 답변은 인질범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었기에 500만 달러는 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상황을 인지한 국무부는 담당 부서에 연락을 돌립니다. 드디어 이라크 주재 인질 전담반의 반장인 댄 브레너와 통화하게 됩니다. 전화를 받은 브레너는 침착하게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당신을 찾기 위한 수색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나마 들은 전화 중에는 희망이 보이네요. 브레너는 일단 관 속에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찾으라고 하는데 그때 딱 인질범에게 전화가 옵니다. 돈을 줄 수 없다던 국무부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빡친 콜로이는 인질범에게 테러리스트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인질범도 자신의 과거를 알려주는데 들어보니 그도 원래 미국에 살던 이라크인이었는데 9.11 테러 때문에 직장을 잃고 나서 이렇게 흑화했나 보네요. 그는 콜로이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동영상을 찍어보내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몸값도 100만 달러로 줄여주죠. 인질범이 찾아보라고 한 곳에서 야광봉과 후레쉬, 칼을 발견하고 콜로이가 읽어야 하는 대사도 친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콜로이는 브레너에게 연락해서 테러리스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나서 자신의 핸드폰 위치 추적은 잘 되어가냐고 묻는데
이집트 회사 거라서 잘 안 된다고 하네요. 콜로이는 답답한 마음에 살려만 준다면 동영상을 찍을 거라고 말하는데 브레너는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국제 문제로 커질 수도 있고 돈을 준다고 해서 100% 살려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때문이었죠. 제대로 되어간다는 말이 하나도 없자 콜로이는 브레너의 실력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있던 동안 구출했던 사람이 있었는지 이름이나 대보라고 희망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브레너는 어쩔 수 없이 최근 마크 화이트라는 청년을 구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3주 전에 당신과 같이 반군에 납치되었는데 구출되었고 지금은 아마 복학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이죠. 그래도 최근에 구출되었다는 사람 이야기와 한 소대가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행히도 마음이 놓이네요. 그리고 10분 뒤면은 위치 정보가 나온다고 하니 이제 맘 놓고 쉬려는데 또 테러리스트에게 전화가 옵니다. 얼른 영상을 찍으라고 협박하는 전화에 빡친 콜로이는 전화를 끊어버리죠. 가지고 있던 약을 먹고 진정한 후에 시계를 보니 7시 20분. 테러리스트가 말한 9시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잘못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치매이신지 아들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요. 는 무슨 테러리스트에게 문자가 날라옵니다. 같은 회사 동료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고 있는 사진. 놀란 콜로이는 곧바로 테러리스트에게 전화를 겁니다. 빨리 동영상을 찍지 않으면 여자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찍겠다고 말해버립니다. 3분 안에 찍으라는 말에 종이에 적혀있던 그대로 동영상을 찍어서 전송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되라지 동영상을 보내고 나서는 잠시 휴식을 취해봅니다. 그러던 중 번쩍 떠오른 생각. 핸드폰 설정에 보면 영어로 바꾸는 게 있을 텐데 빙고! 그는 핸드폰 언어를 영어로 바꾸는 데 성공하고 사용 중인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내에게 전하죠. 이제 핸드폰 위치 추적도 쉽게 될 것 같다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상이 하나 날라옵니다. 그곳에는 같은 회사 동료가 죽는 장면이 들어있었죠. 충격에 지금까지 그가 한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동료가 죽는 것을 본 그는 자신의 구조에 회의적이게 됩니다. 그래도 유일한 희망인 브레너에게는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정보를 알려주죠. 그렇게 통화를 하던 도중 비행기 소리가 한 차례 지나가고 엄청난 폭음과 함께 콜로이가 갇힌 관이 부서지고 맙니다. 틈 사이로 모래가 쏟아져 내리는 상황. 다행히도 가지고 있던 천조각으로 어느 정도 응급처치를 하게 됩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전화가 하나 오게 되는데 회사의 인사 담당 이사 앨런 데번포트였습니다. 그는 이 일을 비밀리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말을 이어나갑니다. 구출대원이 거의 도착했다는 희망 있는 말을 하고 나서 녹음기를 켜겠다는 앨런. 갑자기 왜?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이라크에 파견되기 전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회사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했냐는 것. 그리고 나쁜 예감은 절대 틀리지 않는 것처럼 콜로이를 해고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콜로이와 아까 전에 총 맞아 죽은 여자인 파멜라 루티와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고 사내 연애는 해고 가능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납치 전부터 해고된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사고 이전에 해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는 당신의 죽음에 책임이 없고 보험금도 지불하지 않겠다네요. 정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네요. 아까의 폭격으로 부서진 곳은 계속 무너져 내리고 콜로이는 이전의 폭격으로 자신을 납치했던 사람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말만 하던 브레너도 그의 말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다 끝났다는 생각에 콜로이는 이제 자신의 유언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렇게 모든 말을 다 끝내고 죽기까지 기다리려는 찰나 전화가 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납치범으로부터 말이죠. 지독하게 돈을 요구하는 납치범.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자 폴에게 손가락 자르는 영상을 보내라고 협박합니다. 당연히 목숨을 포기한 상태여서 무시하고 거절하려고 하는데 납치범이 미국에 있는 가족들의 집 주소를 말합니다. 이제는 가족까지 건드리려는 걸까? 5분 내로 동영상을 보내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상황. 콜로이는 곧바로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경찰서로 피해 있으라는 말을 하고
브레너에게 납치범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모래는 점점 더 파고들어오고 동료가 죽은 동영상을 다시 보며 자신의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자 납치범의 말을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정말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영상을 찍어서 보낸 것이죠. 모래는 계속 들어오고 이대로 구출되라는 건가? 는 무슨 꿈. 이렇게 기적처럼 구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에게는 브레너의 전화뿐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는데 흥분된 목소리의 브레너는 당신의 위치를 알아냈다고 말을 해줍니다. 방군을 잡아서 협상을 해보니 자신이 미국인을 생매장한 곳을 알고 있다고 했다네요. 와, 진짜 다행이다 싶은 상황에 딱 아내에게서 전화가 오고 이제서야 듣고 싶던 목소리를 듣네요. 진짜 다행이네요. 조금만 있으면 구조되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미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뿐입니다. 그 사이에 또 브레너에게 전화가 오고 삽으로 땅을 파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구조되기 직전. 관이 보인다고 하네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브레너의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미안하다고. 그렇습니다. 잡힌 방군이 알려준 곳은 마크 화이트의 관이었던 것이죠. 3주 전에 갇혔다가 구조되었다가. 이번에 살펴본 영화는 2010년에 개봉한 베리드입니다. 데드풀과 반지 닦기로 유명한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가 다 했다고 무방한 영화이지요. 마지막에 마크 화이트라고 말할 때 진짜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 상상도 안 가네요. 잠시 뒤면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순식간에 죽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니 말이죠. 여러분들도 꼭꼭 다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생각할 거리도 많은 영화이니까요. 이것으로 이번 영화 줄거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